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2일 비즈니스 투데이의 홍민입니다. 피해액이 5천억 원에 달하는 옵티머스 펀드 사건과 관련해 작년 10월부터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이모 변호사가 청와대 재직 기간 중 자신의 옵티머스 지분 9.8%를 차명 전환하고 이를 은폐한 상황에서 올 6월까지 계속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수사팀은 이전 행정관에 대해 한 차례 조사했을 뿐 사법 처리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옵티머스와 그 로비에 연루된 여권 인사들이 이후 금감원 조사와 검찰 수사로 이어지는 것을 지연 차단하기 위해 옵티머스 대주주인 이 전 행정관을 청와대에 계속 박아두려 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자사의 인공지능 플랫폼 누구와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T전화를 결합한 지능형 전화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AI 기능을 통해 음성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것을 넘어 내 스케줄까지 관리가 가능합니다. SK텔레콤은 이번 서비스를 시작으로 AI 기반 커뮤니케이션의 영역을 확대해 최종적으로는 T전화를 AI 비즈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이현아 SK텔레콤 AI 서비스 단장은 향후 지속적인 AI 기술 개발을 통해 고객 생활의 편의를 향상시키는 지능형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승현 한화 회장이 창립 68주년을 맞아 위기를 미래 창조의 촉매로 삼아 포스트 코로나를 주도하자는 내용의 메시지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와 디지털 지속 가능성을 화두로 제시했습니다. 김 회장은 코로나 사태를 지금껏 경험해본 적 없는 전혀 새로운 위기라고 규정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주도할 사업 전략과 선도적인 역량을 갖출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 회장은 태양광, 그린 수소 에너지 솔루션,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 사업 등 글로벌 친환경 시장 경제의 리더로서 한화그룹이 환경을 위한 혁신의 움직임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배터리 부문 분사를 앞둔 LG화학이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LG화학은 3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9,02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8.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은 7조 5,073억 원으로 작년 3분기 대비 8.8% 늘었습니다. LG화학의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분기별 실적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연결 기준 순이익 및 사업본부별 실적은 오는 21일 예정된 실적 설명회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가 고양시에 위치한 맥도날드 매장에 스마트 사이니지를 공급하며 종이 메뉴판 없는 친환경 디지털 매장 구축에 나섰습니다. 삼성 스마트 사이니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영상과 정보를 전달하는 디스플레이 제품으로 맥도날드를 찾는 고객들은 삼성 스마트 사이니지를 통해 음식 메뉴는 물론 광고와 할인 이벤트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신규 오픈하는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 매장에 스마트 사이니지를 지속 공급할 계획입니다. 기아차가 상품성을 강화한 준대형 세단 2021년형 K7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2021년형 K7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변속 레버, 고성능 공기청정 필터 등이 가솔린 모델과 하이브리드 모델 모두에 기본 적용됐습니다. 또한 뒷유리 두께와 운전석 휠가드 흡음 면적을 넓히는 등 소음 진동도 개선했습니다. 기아차 관계자는 2021년형 K7은 새로운 디자인과 색상으로 고객의 선택폭을 넓히고 선호 편의 사양을 기본 탑재해 준대형 세단의 수준을 또 한 번 높였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세계 최정상급 자동차 경주대회로 꼽히는 2020 월드랠리 챔피언십 6차전에서 1, 2위를 동시에 차지했습니다. 지난 9일부터 사흘간 이탈리아 사르데냐에서 열린 6차전에서 현대차 월드랠리팀 소속 다니 소르도 선수가 우승을, 티에리 누빌 선수가 준우승을 차지하며 3연속 더블 포디움을 달성했습니다. 현대차는 이번 경기로 도요타를 제치고 제조사 부문 챔피언십 선두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부실 수사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소위 검찰개혁을 담당해온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합수단 폐지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수단은 증권금융범죄를 전담하기 위해 2013년 만들어진 수사조직으로 당시 여권인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라인펀드 사건을 한창 수사 중이었습니다. 결국 합수단 폐지는 검찰 수사력 약화로 이어져 옵티머스 일당에게도 유리하게 적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당초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합수단 폐지 이후 남아있던 서울 남부지검 금융사건부서에 배당하려 했지만 친정권 성향의 이성윤 지검장이 수사를 자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라임 옵티머스 관련 비리 의혹은 권력형 게이트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비리의 몸통을 밝혀 정의와 공정의 헌법 정신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지난 16일 논평을 통해 라임 사태에서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등장했다며 대통령의 측근 그리고 정권의 실세들이 권력을 사유화해 입속을 챙기는 권력형 게이트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라임 옵티머스, 누군가의 권력 찬스 속에 국민의 피 같은 돈이 허공으로 날아갔다며 검찰이 라임 옵티머스 관련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즈니스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